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변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하지만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드라마틱한 역전 한 방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 제일 구석진 주차 자리에 차를 세우고 계단으로 7층을 걸어 올라가고 혼자 도시락을 먹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었다면 회사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세요? 말은 없는데 항상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하는 사람. 조용한데 없으면 뭔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 그런 분이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그분이 보셔도 좋고 그 사람을 알아봐 줘야 할 누군가가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심연철의 이야기, 월요일 아침 오전 8시 45분. 심연철은 늘 그렇듯 회사 건물 뒤편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웠다. 다른 직원들이 쓰기 편한 자리를 비워두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구석진 자리가 편했다. 남들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누군가와 마주칠 확률이 낮아서 12년째 같은 자리에 주차하는 동안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심연철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트렁크에서 낡은 에코백을 꺼냈다. 도시락 2개, 보온 텀블러 하나, 그리고 어딘가에서 주워온 두툼한 산업 카탈로그 한 권. 그게 그의 출근 가방이었다. 팀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입도 아닌 12년 차 과장. 직함만으로 따지면 회사에서 가장 애매한 위치에 선 사람 중 하나였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다. 7층까지. 숨이 약간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단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건 그에게 작은 위안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몇 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심연철이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는 동안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것도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가 책상 서랍을 열고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을 꺼내는 순간 옆팀 김대리가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올라갔대. 확실한 거야?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인사팀 박 과장이 그러더라고. 이번엔 진짜 칼바람 분다고. 누가?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더 낮아진 목소리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심 과장. 1순위래. 심연철의 손이 서랍 위에서 잠깐 멈췄다. 잠깐만.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고 시선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눌렀다. 부팅되는 소리가 사무실을 채우는 동안 그는 창문 너머 회색빛 하늘을 잠깐 바라봤다. 1순위. 진원테크는 산업용 센서와 측정 장비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었다. 직원 수 220명, 창업 23년째. 한때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으로 유명했지만 최근 3년 사이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와 대기업 계열사들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경영진은 작년부터 구조 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조직 슬림화를 검토해왔고 올해 초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인력 재배치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보고서 어딘가에 심연철의 이름이 있다는 건 이제 사무실 안에서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는 영업지원팀 소속이었다. 정확히는 기술 영업지원이라는 조직도에서도 다소 어정쩡하게 그려진 포지션. 영업팀과 기술팀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는 역할로 고객사와의 기술적 협의를 지원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현장 트러블 슈팅이 필요할 때 동행하는 일을 했다. 말하자면 영업사원이 팔고 온 것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거나 기술팀이 만들어 놓은 걸 고객 언어로 번역해주는 역할이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이었다. 성과표의 수치로 잡히지 않는 일이기도 했다. 팀장 박성호는 심연철보다 3살 어렸다. 빠른 승진 코스를 타고 올라온 인물로 대외적으로는 영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는 회의 때마다 숫자를 잘 다뤘고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유려하게 해냈으며 점심 자리도 잘 챙겼다.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을 웃기는 데도 능했다.
심연철은 그런 자리를 대부분 피했다. 심 과장은 왜 항상 먼저 가요? 신입 직원 조민아가 한 번은 물은 적 있었다. 집에 일이 있어서. 심연철은 짧게 답했다. 그것도 사실이었다. 집에는 부인 차영주가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를 회사 사람들에게 말한 적은 없었다. 오전 10시 박성호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쪽으로 걸어가다 심연철의 책상 앞에서 잠깐 멈췄다. 심 과장, 이번 주 금요일에 인사면담 있대. 알고 있지? 네. 심연철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 아마 모 역할 재정의 차원에서 얘기 나눌 거라고 하더라고. 박성호는 말을 이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시선이 불편해 보였다. 미리 생각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심연철은 그 두 글자를 정확히 그러나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다. 박성호가 자리를 뜨자 심연철은 화면에서 눈을 들어 창밖을 봤다. 하늘이 아직 회색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열어놓은 엑셀 파일에는 고객사 리스트가 빼곡했다. 그중 하나에 빨간 글씨로 FU 필요라고 표시된 항목이 있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반도체 부품 가공업체 우성정밀이었다. 지난달 납품된 진동 센서에서 미세한 오차가 발생했다는 클레임이 들어와 있었고 기술팀에서는 허용 범위 이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고객사 담당자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는 잠깐 고민했다. 기술팀에서 이미 종결 처리한 건이었다. 자신이 나설 이유는 공식적으로 없었다. 하지만 우성정밀 박정환 팀장은 심연철이 3년째 관리해온 고객이었다. 직접 공장에 3번 찾아갔고 그의 생일을 기억했으며 그가 어떤 말투를 가진 사람인지 무엇에 예민한지 알고 있었다. 심연철은 수화기를 들었다. 박 팀장님, 심연철입니다. 이번 건 마음에 걸려서 다시 연락드렸어요. 직접 뵙고 얘기 나눠도 될까요? 이번 주 안에 시간 되시면. 통화는 20분 넘게 이어졌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다른 직원들은 자기 업무를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낮고 안정된 목소리. 설명하지 않고 들었으며 설득하지 않고 공감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박정환의 목소리에서 날이 빠졌고 통화가 끝날 무렵에는 웃음소리까지 들렸다. 심연철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엑셀에 날짜를 적었다. 목요일 오후 방문. FU 필요 옆에. 점심시간 구내식당 줄이 길었다. 심연철은 도시락을 꺼냈다. 흰 쌀밥과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그리고 작은 유리 용기에 담긴 된장찌개. 차영주가 아침 일찍 싸둔 것이었다. 그는 창가 쪽 1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뚜껑을 열었다. 도시락 뚜껑 안쪽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두부 짜지 않게 만들었어. 오늘 수고해. 6글자짜리 문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심연철은 그 메모지를 한번 보고 조용히 접어 지갑 안에 넣었다. 구내식당 쪽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들렸다. 구조조정 얘기가 벌써 공식 점심 화제가 된 모양이었다. 이번에 몇 명이나 나가냐, 성과 없는 사람부터 자르겠지, 저 팀은 원래 애매했잖아. 그런 말들이 밤 냄새와 함께 섞여 흘러왔다. 심연철은 시금치를 집으며 창밖을 봤다. 점심시간만 되면 이 창문 너머로 회사 편의점과 작은 은행, 그 사이에 낀 분식집이 보였다. 오늘도 사람들이 줄 서 있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무심하게 돌아갔다. 그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서두르지 않았고 핸드폰도 보지 않았다. 단지 먹었다. 오래 씹고 조용히 삼켰다. 오후 2시 기술팀장 오재현이 심연철의 자리로 왔다. 야, 우성정밀이 다시 기술 검토 요청했어. 방금 메일 왔는데 이거 내가 뭐라고 한 거야? 오차 허용 범위 재확인 부탁드렸죠. 우리가 이미 허용 범위라고 했잖아. 오재현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맞아요. 근데 고객이 이해를 못하면 맞는 게 의미가 없죠. 심연철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번에 재검토할 때 실측 데이터를 고객 생산 조건에 맞춰서 재구성해주면 어떨까요? 우성정밀 라인이 진동에 특히 민감한 환경이라서요. 오재현은 잠깐 침묵했다.
반박하려 했지만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게 우리 업무야? 클레임이 종결이 안 됐으니까요. 잠깐의 침묵 뒤 오재현이 손에 든 노트를 탁자에 한번 내리쳤다. 알겠어. 해볼게. 그가 돌아서는 걸 보며 심연철은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다음 메일함을 열었다. 거기엔 이미 3개의 고객사 문의가 기다리고 있었다. 퇴근 무렵이 되자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인사팀장 윤경호가 다른 팀장들과 속닥이는 장면이 몇 번 목격됐고 누군가 2층 회의실에서 오래 미팅을 하고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번 구조조정 명단이 이미 결정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심연철은 5시 50분에 자리를 정리했다. 도시락 용기를 씻어 에코백에 담고 책상 위 서류를 가지런히 쌓아두고 컴퓨터를 껐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항목을 포스트잇에 적어 모니터 옆에 붙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성우와 마주쳤다. 일찍 가네요. 팀장이 말했다. 집에 일이 있어서요. 심연철은 같은 말을 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두 사람은 같이 탔고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층에서 내리며 박성우가 말했다. 금요일 면담 잘 해봐요. 감사합니다. 심연철은 또 그 2글자를 말했다. 그러나 이번엔 아까와는 다른 온도가 섞여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주차장을 가로질러 구석 자리에 세워둔 차로 걸어가면서 그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지금 출발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조심히 와.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 심연철은 차 문을 열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잠깐 핸드폰 화면을 봤다. 그러다 조용히 웃었다. 아주 짧게 아무도 보지 않는 주차장 구석에서 시동이 걸리고 차가 천천히 출구 쪽으로 움직였다. 뒤로 멀어지는 진원테크 건물은 이 시간에도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안 어딘가에 구조조정 명단 1순위라고 적힌 서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적힌 이름의 주인은 지금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조용하게, 서두르지 않고. 목요일 아침 심연철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안산까지는 고속도로를 타면 1시간 남짓 하지만 오전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시간대라 넉넉하게 잡았다. 우성정밀 박정환 팀장이 오전 중에 와주면 좋겠다고 했고 심연철은 그 말을 가능한 한 일찍으로 해석했다. 거래처 방문해서 시간을 지키는 건 기본이었지만 그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건 기본 위에 얻는 성이었다. 차영주는 그가 일찍 나가는 걸 알고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다. 안산이면 거기 뭐가 맛있더라. 갈비찜 유명한 데 있지 않아? 차영주가 부엌에서 말했다. 점심때 거래처 분들이랑 먹으러 갈 것 같아서. 심연철이 넥타이를 매면서 답했다. 그럼 도시락은? 저녁에 먹을게. 차영주는 잠깐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계속 쌌다. 그 도시락이 저녁까지 트렁크에서 기다릴 거란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 않았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심연철은. 필요한 건 반드시 챙기는 사람. 그게 도시락이든 사람이든. 우성정밀은 안산시화공단 안쪽에 자리한 중소제조업체였다. 반도체 장비 부품 가공이 주력이었고 정밀 가공 분야에서는 업계에서 꽤 알아주는 곳이었다. 공장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특유의 절삭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심연철은 그 냄새가 나쁘지 않았다. 뭔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접수처에서 이름을 댔더니 박정환이 직접 나왔다. 50대 초반 다부진 체격에 목소리가 굵은 사람이었다. 첫인상은 강했지만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섬세한 사람이란 걸 심연철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이 심 과장. 이 바쁜 시간에 직접 왔어. 와야죠. 전화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심연철이 악수를 건넸다. 우리 기술팀 애들이 허용 범위라고 했을 때 솔직히 기분 나빴거든. 뭔가 그 말이 니네 문제다처럼 들렸어. 박정환이 회의실로 걸어가며 말했다.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치상으로 맞아도 고객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면 틀린 것과 같으니까요. 박정환이 문을 열며 돌아봤다. 심 과장은 말이 달라.
기술팀 사람도 아닌데 기술 얘기를 제대로 하고 영업팀 사람도 아닌데 내 사정을 이해하더라고. 그 말에 심연철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자리에 앉았다.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심연철은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진원테크 기술팀이 기존에 제출한 측정 데이터를 우성정밀의 실제 생산 환경 조건, 즉 진동 주파수, 가공 속도, 온도, 편차에 맞춰 재구성한 시뮬레이션 보고서였다. 그것은 기술팀이 만든 게 아니었다. 심연철이 어젯밤 늦게 퇴근 후 자택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이건 뭐야? 우리 회사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 박정환이 눈썹을 올렸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박 팀장님이 라인 조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저는 현장 노트 씁니다. 방문할 때마다. 박정환이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는 동안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그의 눈이 천천히 읽고 멈추고 다시 읽었다. 심연철은 말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5분쯤 지나서 박정환이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심 과장. 네. 이걸 회사에서 공식 지원해 준 거야? 잠깐의 침묵. 제가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네. 박정환이 한참 심연철을 바라봤다. 그러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분노가 아닌 뭔가를 오래 참고 있다가 내뱉는 종류의 숨이었다. 야, 나 그거 알아? 우리가 진원테크랑 거래 시작한 게 언제인지. 7년 됐죠. 그 7년 동안 나한테 이렇게 자료 만들어 온 사람이 없었어. 영업팀은 우리 제품 좋습니다 말하러 오고 기술팀은 수치 들고 와서 맞습니다 하고. 근데 심 과장은 내 공장 조건으로 우리 문제를 설명하러 왔잖아. 심연철은 그 말을 들으면서 노트를 펼쳤다. 다음 분기에 어떤 공정 라인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리 알면 사전에 맞는 사양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정환이 웃었다. 활짝. 처음으로. 점심은 박정환이 쌌다. 공단 근처 오래된 갈비찜 집이었다. 3명이 같이 앉았는데 박정환이 공장 생산팀장 이수광을 데려왔다. 심연철은 2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식사를 했고 필요한 순간에만 말을 얹었다. 식사 막바지에 이수광이 슬쩍 말했다. 심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건 끝나고 나서 아예 다른 업체로 갈아탈까 고민도 했거든요. 그럴만했습니다. 심연철이 말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오셔서 이런 자료까지 들고 오실 줄은 몰랐어요. 이수광이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다. 다음 분기 신규 발주 저희가 진원테크로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박정환이 소주잔을 들었다. 어차피 내가 이미 결정했어. 오늘 오기 전에. 심연철은 잔을 들어 답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계약 얘기나 단가 협상 같은 건 없었다. 그냥 밥을 먹었다. 그러나 그 밥 한 끼 안에서 계약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심연철은 그것을 알았고 박정환도 알았고 이수광도 알았다. 다만 아무도 그 말을 직접 하지 않았다. 오후 늦게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해가 기울었다.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들어와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찍어보니 문자였다. 심 과장님, 대양정밀 김영준입니다. 지난번에 명함 받았는데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통화 가능할까요? 심연철은 그 이름을 한번 생각했다. 대양정밀. 반년 전 전시회에서 스치듯 만난 업체 담당자였다. 당시 특별한 상담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명함을 교환하고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였다. 그런데 연락이 왔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가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전 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잠시 후 감사합니다라는 답장이 왔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운전에 집중했다. 고속도로 위 차들이 일렬로 흘렀다. 그 흐름 속에 그의 차도 섞여 있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다. 차영주가 거실 소파에서 뭔가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늦었네. 밥은? 거래처에서 먹었어. 도시락은 여기. 그가 에코백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이걸 다시 가져왔어?
저녁에 먹는다더니. 배가 찼어. 갈비찜 먹었거든. 그럼 진작 말하지. 내가 또 밥 해놨잖아. 차영주가 부엌을 가리켰다. 심연철이 부엌을 들여다봤다. 된장찌개가 보글거리고 있었고 프라이팬 위에 두부가 노릇하게 구워져 있었다. 그는 잠깐 서 있다가 자리에 앉았다. 먹을게. 배 찼다며. 또 차지. 그가 수저를 들었다. 차영주가 한참 그를 봤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찌개 뚜껑을 열어 국자를 집었다. 오늘 어땠어? 잘 됐어. 잘 됐다는 게? 가야 할 곳에 갔고 해야 할 말을 했어. 차영주가 그릇에 찌개를 담으며 물었다. 금요일 면담 얘기 들었어. 걱정 안 해? 심연철은 두부를 한 조각 집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늘 한 일은 한 거야. 차영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말투엔 기운 빠진 체념도 허세 섞인 자신감도 없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오늘 한 일은 했다는. 그게 이상하게도 차영주에게는 가장 든든한 말처럼 들렸다. 식탁 위에 두 사람의 밥이 놓였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어디선가 빗소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금요일 오전 진원테크 사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사팀이 하루 전부터 회의실을 예약해 두었고 면담 스케줄이 일부 직원들에게 개별 통보됐다는 소문이 빠르게 번졌다. 구조조정 명단에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인지, 어느 팀인지, 어떤 기준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커피 머신 앞에서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그리고 메신저 창 안에서 쉼없이 오갔다. 심연철은 오전 내내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다. 대양정밀 김영준에게 전화를 돌렸고 20분 동안 그쪽 신규 생산 라인에 필요한 센서 사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통화 후 관련 내용을 정리해 기술팀에 사전 협의 메일을 보냈다. 그 다음 밀려있던 고객사 납품 일정표를 검토하고 미결 이슈 3건의 담당자를 확인해 각각에 맞는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11시 정각 인사팀 윤경호 팀장에게 메신저가 왔다. 심 과장님, 오늘 오후 2시에 2층 회의실로 와주세요. 심연철은 메시지를 읽고 확인 표시를 눌렀다. 그게 전부였다. 옆자리 이지훈 대리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심 과장님,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요? 응. 이지훈이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그러다 작게 덧붙였다.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요. 심연철이 이지훈 쪽을 봤다. 입사 2년차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속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고마워. 그가 짧게 말하고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점심을 도시락으로 먹는 동안 차영주에게 문자가 왔다. 오늘 면담이지? 밥은 잘 먹었어? 먹는 중. 긴장돼? 심연철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했다. 모르겠어. 딱히. 잠시 후 답장. 그게 더 무섭다. 너는 항상 그래. 그는 그 문자를 보면서 조금 웃었다. 차영주는 그를 오래 알았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렇게 사는지. 전부 이해하는 건 아니어도 전부 지켜봐왔다. 잘 먹고 가. 알겠어. 심연철은 된장국을 한 모금 마셨다. 오늘도 간이 딱 맞았다. 오후 2시 5분 전 그는 2층 회의실 앞에 섰다. 문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다. 2명쯤 되는 것 같았다. 노크를 했다. 네, 들어오세요. 회의실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인사팀장 윤경호와 심연철이 처음 보는 얼굴 하나. 남성 40대 중반쯤 정장 차림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외부 컨설턴트처럼 보였다. 앉으세요, 심 과장님. 윤경호가 말했다. 심연철이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A4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쪽은 이번 조직 효율화 컨설팅을 맡고 있는 구본석 대표님이십니다. 윤경호가 소개했다. 구본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반갑습니다. 심 과장님. 얘기 들었습니다. 네. 심연철은 간단히 답했다. 윤경호가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심연철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호가 먼저 운을 뗐다.
이번 구조 효율화 검토 과정에서 기술 영업 지원 파트가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역할의 명확성, 성과 측정 가능성, 팀 내 중복 기능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했는데요. 알고 있었습니다. 심연철이 말했다. 윤경호가 잠깐 멈췄다. 예상보다 반응이 담담해서인지 아니면 그 한마디가 뭔가를 품고 있어서인지 구본석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조직도와 수치들이 나열된 분석 자료였다. 기술 영업 지원 역할은 현재 팀 내에서 수행되는 유사 기능과 일부 겹칩니다. 영업팀이 고객 대응을 하고 기술팀이 기술 지원을 하는 구조에서 이 중간 역할의 필요성이 수치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게 초기 결론이었죠. 심연철이 그 화면을 보면서 말했다.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보셨나요? 주로 수주 건수, 직접 매출 기여, 프로젝트 담당 실적이었습니다. 심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준이라면 저는 명단에 올라갈 만합니다. 윤경호가 서류를 넘기려다 손을 멈췄다. 그런데 심연철이 계속했다.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검토 과정에서 고객 유지율, 클레임 종결 기여, 잠재 이탈 고객 복구 건수 같은 항목은 포함이 됐나요? 구본석이 눈을 약간 좁혔다. 그 데이터는 별도 관리가 안 돼 있어서요. 그렇겠죠. 심연철이 말했다. 판단이 아니라 확인하듯. 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구본석이 물었다. 심연철은 잠깐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난 3년간 제가 직접 관리해온 고객사가 18곳입니다. 그중 6곳은 한 번씩 이탈 직전 상황이 있었어요. 클레임이 해결 안 됐거나 경쟁사가 접근했거나 계약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거나 그 6곳이 현재까지 모두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그 6곳의 연간 거래 규모를 합산하면 심연철이 말을 이었다. 약 48억 원입니다. 작년 기준 진원테크 전체 매출의 대략 40% 정도에 해당합니다. 윤경호가 먼저 말했다. 그 수치가 정확합니까? 제가 어제 직접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구본석이 노트북에 뭔가를 빠르게 입력했다. 그 고객사들을 왜 기술 영업지원팀이 직접 관리합니까? 영업팀 소관 아닌가요? 그가 물었다. 맞습니다. 공식 담당은 영업팀이에요. 하지만 영업팀 담당자가 기술적 협의나 클레임 대응에 한계가 생길 때 제가 개입해왔습니다. 비공식으로요. 비공식으로. 팀장이나 임원 보고 없이요. 그냥 고객이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겼습니다. 구본석이 윤경호를 봤다. 윤경호의 표정에서 뭔가가 조금 흔들렸다. 심 과장님, 구본석이 다시 심연철을 봤다. 이걸 왜 지금까지 회사에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연철은 잠깐 멈췄다. 보고할 채널이 없었습니다. 수치로 나오지 않는 일을 보고할 양식도 없었고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필요한 일이니까 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구본석이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면담이 끝난 건 2시 50분이었다. 심연철은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걸 알았다. 구본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윤경호는 다음 주 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다.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말도 남아있어야 한다는 말도 없었다. 복도를 걸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몇몇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가 돌아갔다. 박성호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가왔다.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에 연락 준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야? 박성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모르죠. 심연철이 자리에 앉으며 답했다. 지켜봐야죠. 박성호가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심연철이 이미 컴퓨터를 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후 남은 시간 동안 심연철은 대양정밀 견적서를 작성했고 고객사 2곳에 방문 일정을 잡았으며 기술팀에 다음 달 신제품 관련 사전 교육 자료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퇴근 무렵에는 내일 처리해야 할 항목을 포스트잇에 적었다. 그게 그의 금요일이었다. 퇴근길 차 안에서 차영주가 전화를 했다. 어땠어? 결정 안 났어. 다음 주 연락 준다고. 그럼 지금 어때? 심연철은 신호등 앞에 차를 세웠다.
붉은 불이 켜진 교차로 앞에서 잠깐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안에서 한 일들을 말로 해야 하는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 그냥 했던 건데. 차영주가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하더라. 그냥 했다고. 그냥 한 게 맞잖아. 근데 그냥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문제인 거지. 심연철이 신호가 바뀌는 걸 보며 출발했다. 오늘 뭐 먹어? 차영주가 잠깐 침묵했다가 웃었다. 불고기. 주말이잖아. 잘 됐다. 전화가 끊겼다. 차는 도로 위를 달렸다. 창밖으로 주말 저녁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들 사이를 심연철의 차가 조용히 달려갔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다. 심연철이 자리에 앉자마자 알아챈 건 사무실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를 슬쩍슬쩍 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성호 팀장은 아침 출근 직후 임원실에 불려 들어갔고 구조조정 명단 관련해 2차 검토가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심연철은 그것들을 모두 알아채면서도 아무것도 달리 하지 않았다. 대신 오전 10시에 기술팀장 오재현이 찾아왔다. 심 과장, 저한테 뭔가 숨긴 거 있어? 숨긴 건 없고요. 심연철이 차분하게 말했다. 우성정밀이 이번 분기 추가 발주 넣었어. 사양 업그레이드에서. 기술팀 협의 요청도 같이 왔는데 메일에 심 과장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 박 팀장님이 보낸 거겠죠. 제가 지난번 방문 때 다음 라인 확장 건 미리 얘기 들었다고 했으니까요. 오재현이 팔짱을 꼈다. 그의 표정이 뭔가를 오래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야, 나 솔직히 물어볼게. 너 그동안 우리 기술팀이 종결 처리한 건들 뒤에서 계속 챙겨왔어? 제 담당 고객 건들은요. 심연철이 답했다. 그게 몇 건이나 돼?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는데 한 10여 건쯤? 오재현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왜 그걸 말을 안 했어? 말하면 업무 중복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긴 하지. 오재현이 뒤통수를 긁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오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그때 허용 범위 얘기할 때 좀 무뚝뚝하게 굴었지. 미안. 심연철이 그를 봤다. 이런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아닌데 싶었다. 아니에요. 기술팀 입장에서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오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이번 면담 어떻게 됐어? 다음 주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오재현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갔다. 심연철은 그 뒷모습을 잠깐 보다가 다시 모니터로 눈을 돌렸다. 점심 이후 구본석 컨설턴트가 다시 회사를 찾았다. 그는 이번엔 혼자였고 인사팀장 윤경호 대신 CFO인 장민재 전무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갔다. 그 장면을 목격한 영업팀 정하나 차장이 메신저로 빠르게 정보를 퍼뜨렸다. 구조조정 컨설턴트랑 장 전무가 또 만남. 뭔가 달라진 거 있는 것 같음. 심연철에게도 그 메시지가 왔다. 단체 메신저방이었다. 그는 읽고 화면을 닫았다. 오후 3시 30분 윤경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심 과장님, 지난번 면담 관련해 추가 확인 요청드립니다. 지난 3년간 관리하신 고객사 내역과 대응 이력을 정리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연철은 메시지를 읽고 잠깐 생각했다. 그 데이터는 사실 이미 있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기록해온 것들이었다. 엑셀 파일 12개, 방문 노트 5권, 이메일 스레드 수백 개.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심연철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자리에 혼자 남아 파일들을 정리했다. 고객 사별 거래 이력, 클레임 발생 및 해결 내역, 이탈 위기 시점과 복구 과정, 그 이후 거래 규모 변화. 그것들을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묶었다. 보기 좋게 꾸미지는 않았다. 그냥 사실대로 날짜 순서대로. 퇴근 무렵 차영주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늦어. 먼저 먹어. 얼마나? 9시쯤. 알겠어. 국 따뜻하게 해놓을게. 그 답장을 보면서 그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심연철은 윤경호에게 파일을 공유했다. 파일을 열어본 윤경호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구본석이 나란히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다. 36페이지짜리 문서였다. 표지도 없고 디자인도 없었지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밀도는 달랐다. 날짜 하나하나마다 사실이 있었고 고객 이름 하나하나마다 대화의 기록이 있었다. 구본석이 입을 열었다. 이걸 언제 만드신 겁니까? 어제 저녁에 정리했는데 원본 기록은 계속 해온 거라서요. 기록을 계속 해오셨다고요? 방문 때마다 노트를 씁니다. 고객이 무엇을 신경 쓰는지, 어떤 환경에서 우리 제품을 쓰는지,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 생겼는지. 그냥 기억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구본석이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3년 전 우성정밀이 처음 이탈 위기였을 때 대응 경위가 적혀 있네요. 그때 경쟁사 B사가 가격 조건 좋게 접근했거든요. 박 팀장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었는데 통화 중 말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방문을 잡았어요. 공식 지시 없이요? 네. 그냥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구본석이 윤경호를 봤다. 두 사람 사이에서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그날 오후 늦게 장민재 전무가 심연철을 직접 불렀다. 임원실 한켠의 소회의실이었다. 전무는 커피를 2잔 가져왔다. 형식적인 자리보다 실질적인 대화를 원한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앉아요. 장민재가 말했다. 심연철이 자리에 앉았다. 자료 봤어요. 구 대표가 제 방에 와서 1시간을 얘기했는데 핵심은 하나더라고. 우리가 측정 안 하던 걸 측정해야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심 과장이 관리한 고객사 매출 비중이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랐어요. 공식 담당은 영업팀이었으니까. 수치가 영업팀 실적으로 잡혀왔으니까. 심연철은 그 말을 들으면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뭔가를 반박하거나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이 따뜻한 걸 느끼고 싶은 것처럼. 화 안 납니까? 장민재가 물었다. 뭐가요? 자기 일이 남 실적으로 잡혀왔는데. 심연철이 잠깐 생각했다. 제가 한 일은 한 거잖아요. 고객사가 떠나지 않았고 거래가 유지됐으면 실적 칸에 이름이 없어도 한 건 한 겁니다. 장민재가 오래 글을 봤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요? 그 논리대로라면 이 사람이 회사 떠나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그러다 고객들도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거고. 심연철이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해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민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심 과장, 우리 회사에 계속 있어줬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은 안 됩니다. 지금처럼이요? 혼자 다 하고 혼자 다 기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것. 그건 이 회사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심 과장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심연철이 잠시 창밖을 봤다. 오후의 빛이 창을 가로질러 테이블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민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생겼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습니다. 소회의실에서 나온 심연철의 걸음은 들어갈 때와 거의 같았다. 서두르지 않았고 달라진 표정도 없었다. 복도를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하고 자리에 돌아와 미뤄둔 메일에 답장을 보냈다. 누군가 그를 보면 오늘 임원에게 불려가서 회사의 핵심 자산임을 인정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그냥 조용히 일하는 12년차 과장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게 문제였다. 장민재 전무는 그날 소회의실에서 명확하게 말했다. 이번 조직 효율화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봤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수치화되는 것만 성과고 수치화 안 되는 건 없는 것처럼 취급했어요. 그게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이번 사태라는 표현이 심연철의 귀에 남았다. 그가 보기엔 아직 사태라 부를 만한 것이 벌어진 건 없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고객은 아직 거기 있었으며 그는 오늘도 출근을 했다. 하지만 전무에게는 이미 사태였던 모양이었다.
구조조정 1순위로 검토됐던 사람이 실은 회사 매출의 중추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뭔가 중요한 것이 거의 빠져나갈 뻔한 위기처럼 보였던 것이다. 심 과장에게 새로운 역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심연철은 잠깐 어딘가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오래 자기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사실 남들 눈에는 없는 자리처럼 보였다는 것. 그리고 이제 누군가 그 자리를 보이는 곳으로 옮기려 한다는 것. 어떤 역할인가요? 장민재는 고객관계 전략팀 신설을 제안했다. 영업팀과 기술팀 사이에 공식적으로 위치하는 조직으로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이탈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팀이었다. 인원은 일단 심연철을 포함해 2~3명으로 시작하고 팀장은 당연히 심연철이었다. 팀장 자리 제안입니다. 전무가 말했다. 심연철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게 자동 반사인지 진심인지 그 순간 본인도 잘 몰랐다. 저녁 8시 집에 돌아오자 차영주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그녀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지만 시선이 글자 위에 있지 않았다. 심연철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왔어? 그리고 잠깐 그의 얼굴을 봤다. 뭔 일 있어? 있긴 있어. 그가 외투를 걸며 말했다. 좋은 일? 좋은 건데 잠깐 멈췄다. 애매해. 차영주가 책을 내려놓았다. 밥 먹으면서 얘기해. 식탁에는 미역국과 달걀찜이 놓였다. 심연철은 2그릇 다 맛있게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말했다. 구본석이 다시 왔던 것, 전무가 직접 부른 것, 고객사 관리 내역 문서를 제출한 것, 그리고 팀장 제안까지. 차영주는 국을 떠먹으면서 들었다. 중간에 끊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 들을 때까지. 심연철이 말을 마치자 그녀가 물었다. 하고 싶어?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팀장이 되면 그가 달걀찜을 젓가락으로 쪼개며 말했다. 지금처럼 하기 어렵잖아. 지금처럼이라는 게 그냥 필요한 거 챙기고 필요한 데 가고 그렇게 하는 게. 팀장이 되면 보고해야 하고 수치 맞춰야 하고 윗사람한테 설명해야 하고. 차영주가 잠깐 그를 봤다. 그러다 웃었다. 당신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거 아니야? 심연철이 젓가락을 멈췄다. 보이지 않는 게 편했던 거잖아. 잘해도 표 안 나고 잘 못해도 표 안 나고. 보이는 자리에 서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밥그릇을 봤다. 맞을 수도 있어. 맞지. 차영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당신이 해온 거 제대로 인정받는 것, 그게 왜 무서워야 해? 인정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인정받고 나서 못하게 되는 게 무서운 거지. 차영주가 잠깐 멈췄다. 그러다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걸 왜 못해? 이름이 붙어도 그건 당신 거잖아. 그 말이 조용히 식탁 위에 앉았다. 심연철은 미역국을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다. 다음 날 아침 심연철은 출근하면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메일함을 열었다. 거기에 오재현 기술팀장이 보낸 메일이 있었다. 제목 기술 영업 협업 체계 관련. 본문은 짧았다. 지난번 우성정밀건 이후로 생각해봤는데 앞으로 클레임 관련해 심 과장이 개입할 거면 공식 채널로 하자. 내가 기술팀 파트에서 협업 절차 만들어 볼게. 의견 있으면 얘기해. 심연철이 그 메일을 읽는 동안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다. 이지훈 대리가 들어오면서 그를 봤다. 오셨어요? 일찍. 응. 이지훈이 자리에 앉더니 잠깐 고민하다 말했다. 심 과장님, 아까 복도에서 들었는데요. 팀장 제안 받으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심연철이 그를 봤다. 역시 빠르게 소문이 퍼졌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 근데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왠지 그런 자리 좋아하시는 분 같지 않아서요. 심연철이 그를 잠깐 봤다.
입사 2년 차가 생각보다 사람을 잘 봤다. 아직 생각 중이야. 이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눈을 조금 반짝이며 말했다. 저는 그 팀 생기면 가고 싶어요. 그냥요. 심연철이 그 말을 들으며 모니터를 켰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스트잇을 하나 떼어 뭔가를 적었다. 모니터 옆에 붙였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지훈. 그 이름 하나. 오전 11시 심연철은 윤경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팀장 제안 수락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잠시 후 답장. 어떤 조건인가요? 팀원 한 명을 제가 지정할 수 있으면 합니다. 또 잠시 후. 말씀해 주세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연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오늘은 하늘이 맑았다. 처음으로 그 창문 너머가 조금 다르게 보였다. 같은 하늘이었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하늘도 달라지는 법이었다. 그가 12년을 일해온 이 건물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붙은 자리가 생기려 하고 있었다. 고객관계 전략팀 신설 소식이 공식 발표된 건 그 주 목요일이었다. 사내 메일로 전체 공지가 날아왔다. 조직 효율화의 일환으로 고객관계 전략팀을 신설하며 초대 팀장으로 심연철 과장을 선임합니다. 팀원 구성 및 세부 역할은 추후 공지 예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사무실 안에서 그것이 만들어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박성호 팀장이 제일 먼저 반응했다. 점심 직전 그가 심연철의 자리로 다가왔다. 평소의 여유로운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목소리도 낮게 깔렸다. 심 과장, 잠깐 얘기 좀 해도 돼요? 둘은 사람이 없는 복도 끝으로 갔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박성호가 시작했다. 인사팀 면담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고객 관리 이력을 공유했습니다. 그게 다야? 심연철이 그를 봤다. 박성호의 표정에는 뭔가 결정하지 못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놀람인지 억울함인지 혹은 두려움인지. 제가 담당해온 고객사들의 거래 유지 현황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설명했어요. 별도로 누군가를 평가한 건 없고요. 근데 그게 결국 내 팀 실적이 잘못 잡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팀 숫자가 사실은 심 과장 덕이었다는 게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렸겠지. 박성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심연철은 그를 정면으로 봤다. 회피하지도 않았지만 공격적이지도 않았다. 박 팀장님, 저는 영업팀 실적을 빼앗으려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한 일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팀장님이 이 팀을 이끌면서 만들어온 성과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성과인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박성호가 낮게 말했다. 그 말에는 분노보다 혼란이 많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혼란. 심연철이 잠깐 침묵 후 말했다. 앞으로 새 팀 운영하면서 영업팀과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게 잘 되면 양쪽 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심연철을 봤다. 그러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갔다. 다른 방향에서 저항이 온 건 기술팀 쪽이었다. 오재현이 직접 문제를 삼은 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협업 절차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기술팀 내 일부 직원들이었다. 특히 팀 내 중간 연차의 엔지니어 서정호였다. 서정호는 기술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진원테크가 업계에서 기술력으로 인정받던 시절부터 이 회사에 있었고 자신들이 만든 제품의 성능에 자부심을 가졌다. 그에게 심연철이 고객사를 데리고 다니며 기술적 조율을 해왔다는 사실은 뭔가 기술팀의 권위를 침범한 것처럼 느껴졌다. 기술팀 내부 회의에서 그가 한 말이 사무실로 새어나왔다. 고객한테 기술 설명하는 게 영업지원 과장 역할이에요? 그건 엔지니어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걸 정당화하는 새 팀 만드는 게 효율화예요? 그 말을 들은 이지훈이 심연철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심연철은 그것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분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이지훈이 눈이 커졌다. 예? 엔지니어가 고객과 직접 기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지.
근데 현실에서 그게 잘 안 됐으니까 내가 중간에 낀 거야. 그게 올바른 구조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새 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어. 그럼 서주임 의견이 맞다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짚은 건 맞아. 해결 방향은 다를 수 있고. 이지훈이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그러다 작게 물었다. 심 과장님은 그런 말 들어도 기분 안 상해요? 심연철이 그를 봤다. 상하지.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기분 상한다고 틀린 말이 맞는 말 되는 건 아니잖아. 이지훈이 잠시 그 말을 씹었다. 저 진짜 이 팀 가고 싶어요. 그날 오후 심연철은 서정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서주임님, 기술팀 협업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편하신 시간에 커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정호가 답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 내일 오전 10시 어떻습니까? 다음날 10시 사내 카페 구석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서정호는 처음에 팔짱을 끼고 있었다. 방어적인 자세였다. 심연철이 먼저 말했다. 저번에 기술팀 회의에서 하신 말씀 들었어요.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정호가 미묘하게 당황했다. 반박을 예상했는데 동의로 시작됐으니 어떤 부분이요? 엔지니어가 고객 기술 설명을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간에 낀 건 그 채널이 없어서였지 제가 기술팀 역할을 대체하려 한 게 아니에요. 서정호가 팔짱을 조금 풀었다. 근데 현실에서는 심연철이 계속했다. 기술팀이 현장 방문에 동행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출장 비용, 일정, 기술팀 내 업무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장 가는 김에 기술적인 설명도 같이 했던 거예요. 서정호가 커피잔을 들었다. 그 부분은 저도 알아요. 사실 기술팀도 고객 현장 가고 싶을 때 못 간 적이 많으니까요. 새 팀을 운영하면서 심연철이 말했다. 기술팀과 고객사 사이 연결을 더 자주, 더 공식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기술 설명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기술팀이 고객 현장에 닿을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거요. 서정호가 한참 심연철을 봤다. 그 말이 진심이면 그가 천천히 말했다. 저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잠깐 침묵. 근데 심 과장님. 서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그동안 그렇게 조용히만 계셨어요? 그 정도로 많은 걸 하셨으면 진작에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심연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말하면 일이 복잡해지니까요.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요? 복잡해지면 지금처럼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요. 서정호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를 이해하는 얼굴이 됐다. 저녁에 차영주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대충 이야기했다. 박성호와의 복도 대화, 서정호와의 카페 면담. 그래서 다 해결된 거야? 차영주가 물었다. 해결은 아니고 시작됐어. 어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보기 시작한 것 같아. 심연철이 잠깐 멈췄다. 그게 편하지만은 않아. 차영주가 그를 봤다. 당연하지. 보인다는 게 편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다 덧붙였다. 근데 보여야 지킬 수도 있잖아. 당신이 해온 것들. 심연철이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다. 밤이었고 불빛이 많았다. 그래. 그가 낮게 말했다. 그래야지. 고객관계 전략팀의 첫 번째 공식 팀 미팅은 화요일 오전 9시였다. 회의실 테이블에 3사람이 앉았다. 심연철, 이지훈, 그리고 기술팀에서 파견 형식으로 합류한 서정호. 인사팀에서 공식 인원은 이지훈만 확정됐고 서정호는 기술 자문 역할로 반쪽 소속 형태였다. 서정호 본인이 오재현에게 요청한 결과였다. 회의실 안이 잠깐 어색하게 조용했다. 심연철이 먼저 말했다. 일단 3명이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형식보다는 각자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지훈이 노트를 펼쳤다. 서정호는 노트북을 켰다. 이 팀이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심연철이 물었다. 고객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팀? 이지훈이 말했다. 고객이 우리를 필요로 하도록 만드는 팀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서정호가 이의를 달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처음 나누는 의견 충돌이었지만 날이 없었다. 둘 다 맞아요. 심연철이 말했다. 이탈을 막는 것과 필요성을 만드는 것, 그 두 가지가 결국 같은 방향이니까. 방어와 공세를 동시에 하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서정호가 노트북에 그 말을 입력했다. 이지훈도 받아 적었다. 그렇게 첫 번째 문장이 생겼다. 이어진 대화에서 심연철은 현재 관리 중인 고객사 18곳의 명단을 펼쳤다. 각각의 거래 기간, 최근 이슈, 이탈 위험 수준, 그리고 각 담당자의 성향까지.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12년에 걸쳐 쌓인 관찰의 집합이었다. 이지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다. 이걸 전부 기억하세요? 기록해뒀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지훈이 혼자 중얼거렸다. 서정호가 기술 관련 항목에서 손을 들었다. 여기 태인전자요. 지난 분기에 신제품 발주 안 넣었는데 이유가 사양 불만 때문이에요. 저도 그쪽 엔지니어링 팀이랑 커뮤니케이션 한 번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됐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저희 사양 설명서가 너무 기술 중심이라서요. 고객이 쓰는 언어랑 달라요. 저는 다 맞는 수치를 드렸는데 그쪽 담당자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심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가 중간에서 해온 일이에요. 서주임이 수치를 주면 제가 고객 언어로 번역하는 거요. 그러면 서정호가 생각하면서 말했다. 앞으로 제가 기술 문서 만들 때 심 과장님이 번역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처음부터.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이지훈이 이 대화를 받아 적으면서 중얼거렸다. 이게 협업이구나. 두 사람이 그를 봤다. 뭐야, 처음이야? 서정호가 물었다. 이렇게 되는 게 처음이에요. 이지훈이 쑥스럽게 웃었다. 회의가 끝나고 심연철은 혼자 회의실에 잠깐 남았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메모들을 정리하면서 그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특별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냥 이 상황이 새로웠다.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것이 12년 동안 그는 혼자 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움직이고 혼자 기록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방식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혼자 하는 게 더 빠르고 덜 복잡했기 때문이었다. 팀이라는 건 맞추어야 할 일들이 생긴다는 뜻이었고 맞추는 과정에서 잃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 회의실 안에서 서정호가 기술 문서 번역을 제안했을 때 이지훈이 받아 적으면서 이게 협업이구나라고 중얼거렸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같이 하면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심연철에게는 그 당연한 말이 처음 듣는 말이었다. 오후에 첫 번째 팀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태인전자의 기술 제안서를 새로 작성하는 일이었다. 서정호가 기술 사양을 잡으면 심연철이 고객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이지훈이 형식을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의 문서를 함께 만들었다. 어색했다. 서정호가 쓴 기술 표현을 심연철이 바꾸면 서정호가 정확도를 걱정했다. 이지훈이 레이아웃을 제안하면 두 사람 다 관심이 없었다. 3번 정도 같은 문장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결국 문서가 완성됐을 때 세 사람 모두 그걸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예전 거랑 다르네요. 이지훈이 말했다. 뭐가? 읽히네요. 서정호가 화면을 보면서 짧게 웃었다. 심연철이 완성된 문서를 저장했다. 그것이 고객관계 전략팀의 첫 번째 결과물이었다. 작고 거칠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었다. 퇴근길에 차영주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어땠어? 첫날이라 어색했어. 어색한 게 나쁜 거야? 심연철이 운전하면서 생각했다. 어색한 게 처음이 맞는 것 같아. 차영주가 잠깐 있다가 웃었다. 당신이 그런 말하는 날이 오네. 왜? 혼자 하는 사람이 어색하다는 말을 해. 심연철이 핸들을 잡으며 창밖을 봤다. 저녁 도시가 불빛으로 가득했다. 어색한 게 오래가진 않을 것 같아. 왜? 두 사람이 꽤 괜찮아. 차영주가 또 웃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그거면 됐지. 팀이 만들어진 지 3주가 지났다. 고객관계 전략팀의 존재는 사내에서 점차 가시화됐다. 태인전자에 제출한 기술 제안서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 다음 주에 신규 발주 논의가 시작됐다. 서정호가 직접 태인전자 엔지니어링 팀과 화상 미팅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기술적 오해 2가지가 해소됐다. 이지우는 미팅 내용을 정리해 영업팀에 공유했고 영업팀 담당자가 그것을 받아 후속 상담을 이어갔다. 처음으로 세 팀이 하나의 고객사를 향해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였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장민재 전무였다. 그가 심연철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태인전자 건 좋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심연철은 그 메시지를 읽고 이지훈과 서정호에게 전달했다. 팀 것이니까요. 두 사람에게서 짧은 답장들이 왔다. 이지훈은 엄지 이모티콘을, 서정호는 알겠습니다를 보냈다. 표현이 달랐지만 온도는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건 아니었다. 박성호 팀장 쪽에서 첫 번째 마찰이 생겼다. 영업팀이 새로 접촉 중인 잠재 고객사 동성산업에 대해 심연철이 사전 기술 협의 없이 직접 접촉한 것에 대한 항의였다. 박성호는 인사팀을 통해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고객관계 전략팀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윤경호가 심연철을 불렀다. 박 팀장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동성산업 건이요. 심연철이 설명했다. 동성산업은 잠재 고객이 아니에요. 3년 전에 한 번 거래 논의가 있다가 중단된 곳인데 제가 당시 담당했던 이력이 있어서 먼저 연락드린 겁니다. 영업팀이 현재 공식 접촉 중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게 문제예요. 윤경호가 말했다. 정보 공유 채널이 없는 거. 맞습니다. 영업팀 파이프라인과 저희 팀 고객 이력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윤경호가 잠깐 생각했다. 그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요. 제안서 드려도 될까요? 내일까지요. 윤경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심연철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 영업팀 파이프라인과 고객관계 전략팀의 고객 이력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을 작성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IT 시스템 통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 공유 스프레드시트와 주간 동기화 미팅만으로도 당장은 해결 가능한 수준의 아니었다. 이지훈이 야근을 함께했다. 집에 가도 돼. 심연철이 말했다. 저도 배우고 싶어서요. 이지훈이 말했다.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하는지. 심연철이 그를 잠깐 봤다. 뭘 배우고 싶어?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 없이 해결책부터 찾는 거요. 이지훈이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아직 억울하면 억울하다는 게 먼저 나와서. 억울한 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억울함이 해결책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심연철이 그 말을 들으면서 화면을 봤다. 그건 시간이 걸려. 억울함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 이지훈이 받아 적었다. 진짜로. 노트에. 심연철이 그걸 보고 잠깐 웃었다. 노트 그거 필요해? 메모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 습관 좋아. 계속해. 다음 날 오전 심연철은 제안서를 윤경호에게 제출했다. 오후에 박성호도 불러서 세 사람이 같이 앉았다. 박성호는 처음에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러나 제안서를 읽어가면서 자세가 조금씩 풀렸다. 이게 되면 그가 말했다. 영업팀 파이프라인이 심 과장 팀한테 공유돼야 하는 건데. 맞습니다. 영업팀도 저희 쪽 고객 이력에 접근할 수 있고요. 우리 영업 정보가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접근 권한을 어디까지 줄지는 박 팀장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보가 막혀서 충돌이 생기는 상황을 없애는 거니까요. 박성호가 한참 제안서를 들여다봤다. 그러다 말했다. 내가 이걸 반대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네. 그런 뜻이 아닌데요. 심연철이 말했다. 알아요.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솔직히 말한 거예요. 그가 제안서를 내려놓았다.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 팀도 손해볼 게 없으면. 윤경호가 양쪽을 보면서 말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범 운영 시작하죠. 그 자리에서 충돌이 해결됐다. 완전히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지만 충분하게. 주말 심연철과 차영주는 오랜만에 가까운 산책로를 걸었다. 차영주가 물었다. 요즘 힘들어? 팀 꾸리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는 걸 말해야 하고 반응이 내 예상이랑 달리 나오고. 그게 팀이잖아. 알아. 근데 나는 원래 혼자 할 때 변수가 적어서 좋았어. 차영주가 걸으면서 말했다. 근데 혼자 하면 당신 하나가 한계잖아. 팀이 되면 한계가 늘어나지. 한계가 늘어나면 변수도 늘어나. 그게 사는 거 아니야? 심연철이 그 말을 들으면서 걸음을 이어갔다. 늦가을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흘렀다. 당신은 참 쉽게 말해.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 봐온 거야. 당신이. 그가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 그것이 그의 방식의 대답이었다. 차영주는 그걸 알았다. 오래 봐왔으니까. 팀이 출범한 지 5주째 되던 월요일 오전, 심연철의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그의 책상에 메모를 올려놓을 사람은 회사에 많지 않았다. 한 장이었고 펜으로 써 있었다. 알아볼 수 있는 필체였다. 오재현 기술팀장의 글씨체. 급하게 연락 부탁합니다. 문자 아닌 전화로. 심연철은 메모를 보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오재현이 받자마자 낮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다. 심 과장, 지금 어디야? 자리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올라와. 기술팀 소회의실. 목소리의 온도가 달랐다. 급한 것보다 긴장한 쪽에 가까웠다. 기술팀 소회의실에 오재현과 기술팀 선임연구원 최유진이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이메일 하나가 열려 있었다. 읽어봐. 오재현이 말했다. 심연철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발신인은 한성전장이었다. 진원테크의 고객사 중 가장 오래된 거래처 중 하나로 연간 거래액이 약 12억 원에 달했다. 이탈 위험 수준을 낮음으로 분류해 두었던 곳이었다. 관계가 오래됐고 담당자인 황석호 이사가 진원테크에 우호적이었으며 특별한 클레임도 없었다. 이메일 내용은 짧았다. 다음 달 계약 갱신을 앞두고 내부 검토 중입니다. 이번 갱신 전에 경쟁사 제품을 포함한 비교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협의를 위한 미팅을 요청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정중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갱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황 이사가 직접 보낸 건 아니야. 한성전장 구매팀 팀장 이름으로 왔어. 오재현이 말했다. 심연철이 발신인 이름을 확인했다. 구매팀 팀장 김민수. 황석호 이사의 직접 라인이 아니었다. 언제 받은 거예요? 어제 저녁 퇴근 후에.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서버 계정으로 온 거야. 기술 지원 계정으로.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 영업팀 박 팀장한테는 갔나요? 확인 중이야. 심연철이 이메일을 다시 읽었다. 경쟁사 제품을 포함한 비교 평가. 이 표현이 마음에 걸렸다. 갱신 직전에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경쟁사와 사전 접촉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황 이사한테 직접 연락해 볼게요. 심연철이 말했다. 가능해? 오재현이 물었다. 모르죠. 이 이메일이 황 이사 의향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하니까요. 자리로 돌아온 심연철은 전화를 들지 않았다. 황석호 이사의 번호는 있었다. 3년 동안 기록해온 연락처였다. 하지만 전화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었다. 이 상황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한성전장이 진원테크와 처음 거래를 시작한 건 7년 전이었다. 그 계약에 처음을 맺은 건 당시 영업팀장이었고 이후 관계를 유지해온 건 박성호 팀과 기술팀의 협업이었다. 심연철이 이 고객사를 직접 담당한 건 3년 전부터였다. 이전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받았다. 황석호 이사는 기술에 밝은 사람이었다. 경영보다 현장을 아는 이사여서 제품 자체를 중요하게 봤다. 심연철과의 관계에서 좋은 것은 그 부분이었다. 가격이나 조건보다 기술적 신뢰가 먼저였다. 그런데 그 황 이사가 아닌 구매팀 라인에서 이메일이 온 것. 이건 황 이사의 의지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였다.
아니면 황 이사가 이 상황을 몰랐거나 혹은 알면서도 내부 압력을 받는 것이거나. 심연철은 메모지에 가능성을 적었다. 황 이사 모르는 상황에서 구매팀 독자 행동. 황 이사가 알고 있지만 내부 의사 결정상 막지 못함. 한성전장 전체의 전략적 결정.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졌다. 오후 2시 그는 황석호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 울렸다가 받았다. 심 과장? 목소리가 조금 낮았다. 평소의 호쾌한 톤이 아니었다. 네, 이사님. 오늘 기술팀 계정으로 온 이메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잠깐 침묵. 봤구나. 황석호가 말했다. 이사님 의향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내가 황석호가 천천히 말했다. 원한 건 아닌데. 이번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구매 프로세스 전면 재검토. 오래된 계약들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사님 선에서 조정 여지는 없나요? 지금은 없어. 나도 설득을 했는데. 경쟁사가 가격을 꽤 낮게 제시했나 봐. 위에서 그게 자꾸 들어오니까. 경쟁사. 가격. 어느 쪽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도 정확히는 몰라. 국내 업체는 아닌 것 같던데. 국내 업체가 아니라는 것. 그 말이 심연철의 머릿속에서 어떤 가능성들을 연결시켰다. 이사님, 이번 비교 평가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보여드려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황석호가 잠깐 멈췄다. 가격은 둘째야. 사실 내가 걱정하는 건 따로 있어. 진원테크가 지금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소문이 돌거든. 팀 통폐합, 구조 조정. 우리 회사 사람들도 들었어. 나는 심 과장 믿는데 위에서는 거기 안정적이냐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야. 회사의 안정성. 심연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고객이 떠나려는 게 아니었다. 고객이 불안한 것이었다. 이사님, 제가 이번 주 안에 방문 드릴 수 있을까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와도 돼. 근데 너 혼자 오면 위에서 담당자 한 명으로밖에 안 보일 거야.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심연철은 잠깐 눈을 감았다. 혼자 가면 안 된다. 그것이 황석호 이사가 전해준 메시지였다. 그날 저녁 이지훈과 서정호에게 상황을 공유했다. 이지훈이 먼저 물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셋이 같이 갑니다. 서정호가 말했다. 기술 자료 준비해야겠네요. 경쟁사 제품 대비 성능 비교.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심연철이 말했다. 한성전장이 진원테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게 우선입니다. 숫자보다 태도가 먼저예요. 태도를 어떻게 보여줘요? 이지훈이 물었다. 우리 셋이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태도입니다. 두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다. 담당자 한 명이 아닌 기술과 관계와 조율을 맡은 세 사람이 함께 방문한다는 것. 그것은 말보다 선명한 메시지였다. 서정호가 노트북을 열었다. 준비하죠. 이지훈이 일정 앱을 열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어때요? 심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온 그에게 차영주가 물었다. 오늘 얼굴이 달라. 무슨 일 있어? 큰 고객사가 흔들리고 있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다. 이번에는 혼자 안 가. 차영주가 그 말을 듣고 잠깐 그를 봤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탁자 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놓였다. 잘 될 거야. 차영주가 말했다. 길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심연철이 그 잔을 들었다. 따뜻했다. 목요일 오전 9시 세 사람은 한성전장 앞 주차장에 도착했다. 서울 외곽의 산업단지 안에 있는 중형 공장이었다. 창이 크고 외벽이 깔끔했다. 진원테크보다 조금 규모가 작았지만 공장 마당에 세워진 차들의 숫자와 정문 앞 표지판의 선명함이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심연철이 차를 세우며 말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가죠.
이지훈과 서정호가 그를 봤다. 오늘 우리가 설득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황 이사님이 내부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재료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분이 위에 보고할 때 쓸 수 있는 언어들을요. 그분이 이미 우리 편이라는 거네요. 서정호가 말했다. 설득할 사람은 황 이사가 아닙니다. 황 이사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 접근할 순 없으니까 황 이사가 대신 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기를 드리는 거구나. 잘 봤어요. 셋이 차문을 열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황석호 이사가 일어나 맞았다. 그의 옆에는 구매팀 팀장 김민수가 앉아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40대 중반 절도 있는 인상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는 눈빛이었다. 서정호를 소개했을 때 김민수의 눈이 약간 달라졌다. 기술팀이 직접 왔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처럼 보였다. 이지훈을 소개할 때는 고객관계 전략팀 소속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팀이 정식 출범했다는 것, 그것이 구조조정이 아닌 새로운 기능의 추가였다는 것. 황석호가 그 설명을 듣는 동안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자료는 서정호가 먼저 펼쳤다. 경쟁사와의 기술 비교 자료였다. 그런데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니었다. 한성전장이 실제로 운영하는 생산 라인의 환경 조건을 기준으로 재구성한 시뮬레이션이었다. 사전에 황석호로부터 전달받은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정호가 사흘밤을 써서 만든 것이었다. 이 자료는 서정호가 설명했다. 저희 제품 성능이 좋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귀사의 현재 환경에서 어떤 수치 차이가 나오는지를 실제 조건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김민수가 자료를 넘기면서 말했다. 경쟁사 데이터도 여기 들어간 거죠? 네. 경쟁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사양을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그게 실제랑 같을까요? 공식 사양 기준이니까 경쟁사에도 공정한 비교입니다. 다만 서정호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의 차이는 설치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가진 건 데이터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황석호가 그 말에 반응했다. 경험이라는 게? 지난 7년 동안 귀사 현장을 저희가 직접 봐왔습니다. 어느 라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새 공급사가 처음 들어오면 그 학습에 최소 1년이 걸려요. 김민수가 잠깐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학습 비용이 가격 차이보다 클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 판단은 귀사에서 하시는 거고요. 서정호가 말했다. 저희는 그 재료를 드리는 겁니다. 이지훈이 다음 자료를 펼쳤다. 진원테크의 최근 조직 개편 내용이었다. 구조 조정이 아니라 전략적 강화였다는 것을 고객관계 전략팀 신설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간결하게 정리한 한 장짜리 설명이었다. 소문이 돌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조직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황석호가 이지훈을 봤다. 어떤 구조 조정이든 외부에서 보면 불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는 이지훈이 한 장짜리 자료를 가리켰다. 저희가 고객 관리 방식을 더 공식화하고 강화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 팀이 생기기 전까지 심 과장님이 혼자 해오셨던 일들이 이제 팀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황석호가 심연철을 봤다. 혼자 하셨던 게 팀이 됐다고요? 네. 이지훈이 말했다. 그게 더 안정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심 과장님 한 명한테 다 걸려 있었다면 지금은 팀이 받쳐주니까요. 황석호가 그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미팅이 끝날 무렵 황석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오기 전까지 저도 조금 불안했어요. 근데 이렇게 셋이서 오는 걸 보니까. 그는 말을 잇지 않고 그냥 웃었다. 다음 주에 내부 검토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심연철이 악수를 건넸다. 황석호가 힘있게 잡았다. 복도를 나오면서 김민수가 심연철에게 슬쩍 말했다. 기술팀 분이 직접 오실 줄 몰랐어요. 같은 팀이니까요. 심연철이 말했다. 김민수가 그 말에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 서정호가 먼저 말했다. 생각보다 잘 됐네요. 이지훈이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긴장해서 발표할 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알아. 서정호가 말했다. 그래도 끝까지 했잖아. 이지훈이 서정호를 봤다. 기술팀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을 거라 예상 못한 표정이었다. 심연철이 차키를 꺼내며 말했다. 고생했어요, 둘 다. 세 사람이 차에 올랐다. 나오는 길 공장 앞 도로를 빠져나오면서 서정호가 물었다.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 갱신이요. 모르죠. 심연철이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했으니까 결과는 기다리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으면요? 그럼 그것도 받아들이고 다음을 생각하는 거고요. 서정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심 과장님은 결과가 안 좋을 때 어때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죠. 심연철이 바로 말했다. 근데 속상한 게 과정을 바꾸진 않아요. 할 수 있는 걸 잘했으면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은 남아있는 거니까. 차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이지훈이 뒷좌석에서 작게 말했다. 저 그 말 또 노트에 쓸게요. 서정호가 피식 웃었다. 심연철도 가볍게 웃었다. 회사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심연철은 운전하면서 생각했다. 12년을 혼자 달려온 길이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는 방식으로.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 방식으로 회사를 지탱해온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회의실에서 서정호가 기술 자료를 설명하고 이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직 개편을 설명했을 때 황석호 이사가 달라진 표정으로 자리를 정리한 것은 심연철 혼자였다면 만들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혼자라면 그 방에서 기술도 설명하고 관계도 다독이고 조직도 설명해야 했을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황석호 이사의 눈에는 여전히 담당자 한 명으로 보였을 것이다. 세 사람이 같이 앉았을 때 그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닌 구조의 신뢰였다. 그것을 심연철은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황석호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심 과장, 내부 결론 나왔어. 네, 이사님. 갱신 진행합니다. 이번엔 조건도 기존 유지로요. 심연철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고마운 건 내 쪽이야. 그 팀 잘 키워요. 그게 우리한테도 좋은 거니까. 전화가 끊기고 나서 심연철은 이지훈과 서정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성전장 갱신 확정됐습니다. 이지훈의 답장이 먼저 왔다. 진짜요? 서정호의 답장은 짧았다. 잘 됐습니다. 심연철이 그 두 메시지를 보면서 컴퓨터를 켰다. 오늘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잠깐 창밖을 봤다. 오늘 하늘은 맑고 높았다. 가을이 완연했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모니터 옆 포스트잇에는 내일 처리해야 할 항목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지훈의 이름이 여전히 붙어 있었다. 세 팀의 구성원으로 기록된 그 이름 하나.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일을 시작했다. 조용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자리에서. 심연철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직을 지탱해온 사람이 사라지기 직전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인정을 넘어 팀과 함께 더 큰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